안녕하세요. 유어 무비입니다. 이번에 리뷰할 영화는 전 세계 흥행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오징어 게임입니다. 저는 뒤늦게 호기심으로 봤는데 완전 엄청난 의미들을 많이 담고 있는 작품이더라고요. 여러분도 꼭 보셨으면 합니다. 먼저 감독이 말하고 싶었던 게임별 숨겨진 의미를 얘기해 볼게요. 대부분 보셨을 것 같아 줄거리는 생략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게임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딱지치기. 여기서 감독이 보여주고 싶었던 건 뭘까요? 돈 없으면 몸으로 때우기, 돈 있으면 돈으로 때우기. 그리고 재밌는 점은 주인공 성기훈이 한참 맞다가 자기가 처음 이기니까 돈 받기로 한 걸 다 잊은 채로 영업사원을 때리려고 하죠. 그런데 영업사원이 돈을 내밀자 어리둥절해하며 수긍합니다. 딱지치기에서 보여주고 싶었던 점은 바로 불평등입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보석금 두둑히 갖고 있으면 해결되는 불평등한 사회에서 우리는 이미 살고 있죠. 두 번째,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내가 잘하기만 하면 통과할 수 있고 오징어 게임 속에 등장하는 게임 중에서 가장 공정할 것 같은 게임입니다. 하지만 용감하게 앞서 나가는 것보다 비열하게 뒤에 숨어있는 사람에게 유리한 게임이었죠. 다친 사람도 지나치고 앞으로 나아가야만 나고자가 되지 않는다. 누군가를 밟고 가야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 게임에서는 바로 비열함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그러나 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도 선의를 베풀 사람은 베풀기도 한다는 거. 나도 언젠가 누군가의 피를 짓밟고 나아간 적이 있지 않은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해준 소중한 장면이었습니다. 어쩌면 이긴다는 것은 승부에 집착하기보단 그 시간을 즐기고 있는 사람이 결국 이기는 거고 여유롭게 웃을 수 있는 삶이 아닐까요? 세 번째, 뽑기. 탈북자 새벽이 환풍구로 들어가 힘들게 진행 요원들을 엿보지만 결국 게임의 힌트를 알아채고 유리한 선택을 하는 건 상우입니다. 의사도 미리 알고 유리한 선택을 하고요. 뽑기를 잘한 사람은 쉽게 통과하고 더 좋은 도구를 이용한 사람도 쉽게 통과합니다. 뽑기 게임에서 보여주고 싶었던 점은 불공평입니다. 뽑기 게임은 더 적나라하게 사회의 문제점을 보여줍니다. 이런 똑같은 게임이 어딨어? 누구는 왜 좋은 거 뽑고 누구는 왜 안 좋은 거 뽑아야 돼? 과연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보호받을 권리, 교육받을 권리, 이런 기본적인 권리들을 다 똑같이 누리며 어른이 됐을까요? 네 번째, 속가내기. 참가자들이 스스로 만든 첫 번째 게임 속가내기에서는 본 게임보다 더 깨달을 수 있는 요소들이 많습니다. 누군가 맞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가만히 있죠? 그리고 또다시 누군가 맞고 있지만 죽을 때까지 결국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맞는 걸 지켜보고만 있었으면서 사람이 죽었어요 라고 뒤늦게 외친다고 뭐가 달라질까요? 참가자들은 직접 상대를 죽이는 게 게임에서 이길 확률이 높다는 걸 깨닫게 되고 강한 사람들은 경쟁자를 더 적극적으로 제거합니다. 약한 사람들은 자신을 지키고자 방관했던 행동들이 더 큰 화살에 대어 자신을 죽게 만드는 결과를 낳게 되죠. 정식적인 게임은 아니지만 호스트들은 오랜 시간 게임을 개최하면서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인간이 알아서 속가내기 게임을 할 거라는 걸. 결국 속가내기를 통해서는 방관함으로써 생존을 선택한 사람들의 비겁함과 그로 인해 인간의 폭력성이 극에 달하는 모습을 보여주려 했던 게 아닐까요? 다섯 번째, 줄다리기. 진 팀이 대롱대롱 허공에 매달려 있는 모습이 마치 우리들의 위태위태한 삶을 행위예술로 보여준 것 같아 더욱 인상적이었던 줄다리기 게임은 점점 더 적나라하게 타인을 죽여야 내가 산다는 방식으로 흘러갑니다. 힘센 사람들로 구성된 팀이 무조건 이길 것 같았지만 노인과 여성의 비중이 많은 팀이 이기게 됩니다. 이들은 이 게임에서 왜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믿음이죠. 일람의 경험과 상우의 반전 아이디어를 팀원들이 믿고 따르지 않았다면 게임에서 이길 수 없었겠죠. 감독은 바로 전 속가내기 게임에서 사람들이 놓친 것, 믿고 단합하면 힘센 놈들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 아닐까요? 여섯 번째,
구슬치기. 내 손으로 파트너를 죽여야 하는 구슬치기. 게임은 라운드를 거듭할수록 잔인함을 더해가죠. 가장 순진한 사람과 가장 얍삽한 사람이 한 팀이 됐습니다. 바로 알리와 상우 팀입니다. 상우는 알리를 속이고 구슬을 채가죠. 서로를 걱정하며 가장 가슴 아플 것 같았던 일남과 기훈 팀. 기훈이 벼랑 끝에 몰릴수록 점점 밑바닥을 드러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누구보다 선할 것 같은 기훈도 목숨을 건 경쟁 앞에선 야비함을 드러냈죠. 살아온 현실이 지금 하고 있는 서바이벌 게임보다 더 지옥 같았던 두 여자가 팀이 됐습니다. 새벽은 자신을 살리기 위해 게임을 포기한 지영에게 호통을 칩니다. 자신을 유리하게 만들어준 사람에게 똑바로 하라며 호통을 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그것도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구슬치기 게임은 벼랑 끝에 몰린 사람들이 얼마나 밑바닥을 드러내고 얼마나 순수함을 간직하느냐를 테스트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 상황에서 비겁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 라는 말을 쉽게 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지는 장면이기도 했어요. 정말로 목숨을 건 게임이라면 나 자신은 어떨까?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으세요? 7번째, 징검다리 건너기. 바로 전 게임 구슬치기에서 상대를 죽여야 하는 1대1 게임의 학습을 통해 참가자들은 더욱더 신뢰를 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힘을 합쳐 지혜롭게 다리를 건너려고 한다기보다 서로가 한낱 경쟁 상대에 불과하죠. 하지만 목숨을 건 상황에서도 새벽이는 뒤를 돌아보며 선의를 베풉니다. 내가 집중해서 나아가야 하는 상황에서 남을 위해 뒤돌아본 적이 있는가 반성하게 되는 장면이었습니다. 게임이 거듭되고 경쟁을 하면 할수록 서로 경쟁이 필요 없는 상황에서조차 협동심은 잃어가고 서로 죽이려는 모습만 남게 됩니다. 참가자들끼리 서로 협력했었다면 유리업자가 있었다는 것도 알았을 거예요. 각자의 신발을 던져본다거나 새벽이처럼 다음 참가자가 머뭇거리지 않게 도와주었다면 아는 길조차 어느 길인지 몰라서 어이없이 떨어져 죽는 일도 없었겠죠. 협력하려는 고민이 전혀 보이지 않는 참가자들의 모습이 안타까웠습니다. 징검다리 건너기 게임에서는 경쟁보다는 협력이 필요한 게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쟁을 자처합니다. 과도한 경쟁을 학습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과도한 경쟁의 비효율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게임인 것 같아요. 오직 경쟁만을 부추기는 이 사회가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8번째, 2번째 속가내기. 이제 단 3명만 남은 상황. 참가자들은 또 한 번 경쟁자를 제거하기 위한 2번째 속가내기 게임을 자처합니다. 경쟁을 거듭할수록 잔인함을 더해가는 상우. 기훈은 상우를 더 이상 믿을 수 없어 죽이려 합니다. 그러나 새벽이 말리죠. 치명적인 부상을 당한 새벽을 본 기훈은 진행요원을 부릅니다. 그 사이 상우는 다 죽어가는 새벽이를 죽이죠. 기훈과 새벽이가 다수결로 게임을 멈추는 걸 막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게임 초반 상우가 알리에게 따뜻한 모습을 보이며 다가가는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이죠. 이렇듯 상우는 경쟁만 하면 극도로 잔인함을 드러냅니다. 어쩌면 경쟁은 일상에서 따뜻한 사람조차 괴물로 만들어버리고 있는 건 아닐까요? 9번째, 오징어 게임. 오징어 게임에 앞서 기훈은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상우가 새벽을 죽이는 모습을 보고 더 적극적이어지고 공격적이게 변합니다. 복수해야겠다는 목표가 생긴 거죠. 드디어 우승자를 가릴 마지막 공식적인 게임, 오징어 게임이 시작됐습니다. 상우는 죽기 살기로 달려들지만 기훈이 흙을 뿌리는 반칙을 하자 휘청거립니다. 기훈의 분노를 이길 수 없었던 상우는 마침내 쓰러집니다.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상우는 기훈이 게임을 중단시킬 사람이란 걸 알고 있었고 상금으로 자신의 어머니를 돌봐줄 사람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세상 제일 잘난 놈 상우도 죽음 앞에선 어머니만을 생각하고 어머니의 기대에 부응하려 했던 인간이었던 건 아닐까요? 과연 상우의 엄마가 자식의 행복만을 바라는 부모였다면 상우의 현재 모습은 지금과 같았을까요? 상우라는 캐릭터는 먹고 사는데 별 불편함이 없음에도
욕심을 넘어서 탐욕에 젖어듭니다. 안정감을 갖고 살아도 되는 환경에서도 경쟁에 익숙해져 경쟁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지경에 이릅니다. 경쟁은 규칙 따위가 있더라도 반칙과 편법을 저지른 사람에게 유리합니다. 선의의 경쟁 외에 의미 없는 경쟁, 오로지 승부만을 가리기 위한 개싸움의 반복. 우리는 이 짓을 언제까지 해야 할까요? 모두가 똑같은 환경에서 태어나고 자라지 않은 이 사회에서, 평등이란 말이 존재할 수도 없는 이 세상에서 평등을 외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10번째, 노숙자 게임. 오징어 게임 속 진짜 마지막 게임입니다. 게임이 끝나고 세상에 나온 기훈은 상금 한 푼 쓰지 않은 채 1년을 보냅니다. 상금을 쓰고 싶었던 대상이 모두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죠. 1년 후 일람과 마지막 게임을 시작합니다.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12시까지 구해줄 사람이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일람은 게임의 승부보다도 이 마지막 게임에서 약자에게 다가갈 줄 알고 믿음을 잃지 않는 참가자 기훈의 마음을 간직하며 죽음을 맞이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요? 여기까지 오징어 게임 속 10가지 게임을 만나봤습니다. 서로 죽고 죽이는 속가내기에서 일람이 했던 말. 이러다가는 다 죽어. 그 말은 우리를 향한 말이 아닐까요? 그리고 징검다리 건너기에서 프론트맨이 참가자를 유리로 된 말로 표현하는 장면은 정작 싸워야 할 대상은 우리끼리가 아니라 우리를 개, 돼지, 말로 생각하는 괴물이다 라는 메시지도 담겨 있겠죠? 마지막 오징어 게임에서 상우는 옆에 있는 칼을 빼내 기훈의 등에 꽂아 승리를 거둘 수도 있었지만 자신을 향해 찌릅니다. 수많은 경쟁을 누르고 탐욕스러웠던 상우도, 어머니에게 빌부터 인생의 밑바닥까지 가본 기훈도 괴물은 될 수 없었던 거죠. 수많은 경쟁에 내몰려진 사회 안에서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서로가 아니라 서로 믿고 의지하며 괴물을 제거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믿으면 천국이고 믿지 않으면 천국에서도 지옥일 것이다. 여기까지 오징어 게임 속 10가지 게임 안에 숨겨진 의미를 얘기해봤는데요.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